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죠. 요 근래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었고 하락은 4거래일 연속으로 나왔었는데요.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의해서 반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 뭐 낙폭 과대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갖다 붙일 이유가 없었는지 낙폭 과대에 따른 뭐 저가 매수세 유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걸 이겨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ECB하고 BOE, 그러니까 유럽연합, 그쵸? 그 다음에 영국 영란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죠. 그 이후에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이틀간 진행을 했어요. 이틀간 진행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금융정책 회의에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뒤엎는 내용이 나왔어요. 10년물, 그러니까 장기 금리 목표치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0.5%. 사실 큰 건 아닌데요. 이때까지 초저금리 유지하면서 0.25를 유지하던 일본이 그 0.25 내에서 계속 국채를 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을 방어를 했는데 이번 0.25 정도를 벌리면서 확대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금리 인상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 일본이 그 계속 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당 기간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결국 인플레이션이 일본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커지니까 결국 일본은 중앙은행이 백기를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드디어 정책 선회를 완전히 하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장기간 이어진 어떤 뭐 초저금리 정책 이거에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뭐 바탕을 마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일본 시장 어저께 장 초반에 플러스권, 미국이 하락했는데 플러스권 0.3%대를 유지하다가요 폭락해갖고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게 이제 아시아 시장을 전부 초토화시켰죠.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로, 그래서 132엔까지인가 밀렸어요. 132엔까지 밀렸고 우리나라도 원달러가 쭉 밀려서 한때 1283원 정도까지 밀렸고요. 여기한일에서 1283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와서 내려간 게 아니라 그 일본 엔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움직인 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히려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BOJ의 정책 변화가 뭐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데 미국이 하락을 안 하니 시장에서는 낙폭과대에 따른 뭐 저가 매수세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을 미국이 맞이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일단 멈춰있는 정지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보다는 다가오는 수요일 저녁 밤 시장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테슬라 같은 종목이 거의 8% 하락하죠. 트위터 인수 후에 테슬라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8% 정도 하락하면 나스닥을 많이 흔들어 버렸던 그런 모습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보시면 나스닥은 0.01% 상승했고요. 다우는 0.28%. 상승폭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뭐 하락을 덜 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200일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3일 연속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60일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일 200일선에서 횡보를 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이런 차트는 보통 저점을 깨는 경우가 많은데 왜 어떤 식으로 갈지 봐야 되겠죠. 특히 일본의 어떤 금융정책은 미국 금융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견조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뉴스에 대한 준비가 안 됐던 거 아닐까 생각도 괜히 들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중국이 폭락할 때 미국은 한 2달간 폭락 안 했었어요. 그래놓고 그때 2달 이후부터 막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확률을 열어두고 본다면 지금 그 미국의 어떤 뭐 이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이슈가 시장에 태풍으로 다가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장중에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0.9% 정도 빠졌었네요. 0.9% 빠졌다가 0.6% 플러스까지 갔다가 강보합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이 전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이죠. 테슬라가 8%가 빠진다 이 정도면 사실은 선방한 거죠. 예, 테슬라 8% 정도 빠지면 웬만하면은 뭐 마이너스권에서 끝나는 게 맞는데 그나마 선방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환율이 1283원대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율이 지금 뭐 일본 엔화 강세로 인해서 같이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뭐 좋아지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 기업들한테는 이제 좋아지죠. 그렇죠? 수지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환율이 내려오면 주가가 위험자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 환율이 1290원일 때 코로나 때는 주가가 1400까지 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에 하락을 많이 안 준 상태라서 이 환율이 여전히 뭐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을 했지만 국내 시장도 같이 하락을 했는 상황이었죠. 어저께 환율을 보시면 1285원까지 갔었고 여기에서는 지금 1283원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종가는 1289원에 끝났고 그래서 추가로 한 6원 정도 하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203원 여기서가 요게 또 1, 2, 3, 3바닥이에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 위쪽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파락이 현재 5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개파락을 어떤 식으로 메우는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60일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미국 시장을 보면서 200일선 싸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다우가 200일선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60일선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60일선 여기서 보시면 60일선 지금 4일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일선 깰지 안 깰지 봐야 되겠죠. 오늘 해외 시장이 약간 올라서 아마 60일선 지지하고 어저께도 60일선 안 깨고 끝났거든요. 60일선이 어제가 2332였는데 저점은 2324까지 갔었지만 종가는 2333에 끝내서 일단 60일선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60일선이 오늘 지켜지는지를 봐야겠죠. 제가 볼 때 오늘도 환율이 약간 흔들려서 뭐 위험자산에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강 후약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